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당 조성주의 서법 영상 강좌, 오늘은 특강 첫 시간입니다. 그간 특강은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제가 진행하는 100강과는 관계없이 필수 서법 이론 꼭 아시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분께 이 특강을 통해서 간간히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중봉, 편봉, 그리고 축봉에 관한 내용인데요. 원래 이제 중봉이나 편봉이야 그 잘 모르는 분이 거의 없죠. 그렇지만은 축봉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고래로 많은 그 논란이 와 있었던 것이고, 또 오해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 축봉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해 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곧 이어서 보드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들어갑니다. 먼저 중봉, 편봉, 축봉, 오늘 그거를 공부하기로 했는데요. 개념 설명을 한번 먼저 해드릴까요? 중봉, 편봉, 축봉 이런 것들은 모두 필봉이 붓의 진행 방향과 어떠한 각도를 이루며 쓰고 있는 종이와 맞닿는가 하는 것에 관한 용필법의 차이를 이루는 말이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중봉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필봉이 필액의 진행 방향과 완전히 정반대 방향을 향함으로써 180도의 수평각을 유지하며 필액의 한 가운데를 이 봉이 지나는 상태에서 종이와 맞닿아 긋는 온필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다면은 이 중봉이라는 게 앞에 여기 도판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중봉, 이거는 이 획을 그을 때 필봉이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중심을 통해서, 획의 중심을 통해서 지나가서 여기서 이제 수필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기필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행필을 하라고 하는데, 이 행필 자체가 이렇게 중심을 타고 가는 거. 이때 붓이 자, 이 붓의 요 부분, 이 끄트머리 삐죽한데 이게 먹이 묻으면은 삐죽을 거 아닙니까? 여기가 그 봉이 여기를 요렇게 타고 이렇게 반듯하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아무래도 종이다 대고 긋다 보면은 붓이 쫙 펴지죠. 이거 평포라고 그래요. 평포화 돼서 나간다 이겁니다. 그래도 이 중심은 있을 거 아닙니까? 붓의 이 센터, 이 중심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심이 이 빨간 선을 타고 가는 거를 중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중봉으로 꼭 쓰라 그러죠. 이때 붓이 180도라고 그랬지만은요, 이렇게 붓이 딱 수직으로 서서 가는 거죠. 그러나 가로획을 그을 때 붓이 필관이 이쪽으로 좀 눕거나 이쪽으로 좀 눕는 것은 중봉, 편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로획을 그을 때 좌우로 붓이 좀 기우는 부분은 중봉, 편봉과는 상관이 없이 이 중봉대로 그냥 간다 이거죠. 요거는. 요게 중봉 온필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가로획을 긋는데 붓이 상하로 눕는다, 이렇게 눌 리는 없겠지만, 요렇게 누울 경우에는 바로 봉이, 이 붓의 끄트머리 봉이 이 가장자리를 타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런 거를 편봉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중봉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안 합니다. 왜냐면 잘 아시는 거니까. 그러면은 두 번째 편봉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필봉이 필액의 진행 방향과
90도 각을 이루면서 가로획을 그을 때는 필봉이 정상방을 향하고 세로획을 그을 때는 필봉이 정좌방을 향한 채로 종이와 맞닿아 이루어지는 운필로 이것은 이른바 병필이라 할 수 있어 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게 필봉입니다. 중봉은 붓을 세워서 요렇게 타고 가는 게 중봉인데, 편봉은 단적으로 말하면은 이 필관이, 지금 제가 잡고 있는 필관이 제 가슴 쪽, 글씨를 쓰는 사람 앞쪽으로 조금만 기울어도 자동적으로 이 붓끝, 이 필봉이 이 상방향을 향해서 가거든요. 여기를 타고 간다 그럽니다. 여기를. 이렇게 타고 갈 수가 있죠. 이렇게 타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를 정상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상방. 맨 위에, 똑바르게 위에. 여기를 타고 간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서단 글씨라고 그랬어요. 그냥 연필 글씨 쓰듯이 필관을 뉘어가지고 이렇게 쓰니까 그런 거를 흔히 서단 글씨다, 뭐 서당이라고 다 그렇게 썼겠습니까만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붓글씨 쓸 적에는 붓을 똑바로 세우라고 하는 이유가 편봉이 나올까봐 그러는 거죠. 붓을 똑바로 세워라. 그래서 요거는 붓이 요렇게 누워서 갈 적에 요걸 편봉이라고 그러니까 요건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중봉 편봉의 이 가로획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그렇다면 세로획도 있잖아요. 세로획을 쓸 때 마찬가지예요. 붓의 봉이 여기를 타고 가야 되죠. 여기를. 여기서 꺾어서 여기를 타고 가는 게 맞죠. 중심을 타고 가야 되나요. 요게 중봉이라 이겁니다. 요게 중봉. 세로획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때는 붓이 필관이 상하로 다소 눕는 거에 대해서는 중봉, 편봉의 개념 상관없어요. 이거 중봉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눕는 거기 때문에 극도로 눕는 것만 아니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가는 거를 역세라고 그럽니다. 역세. 세가 거꾸로 역세라고 그러죠. 역세. 그래서 글씨를 쓸 때 역세와 그 다음에 순세가 있어요. 순세. 그러면은 역과 순을 섞어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려갈 때 붓이 저쪽으로 필관이 약간 누워서 이렇게 하면은 붓터럭을 밀고 가잖아요. 이러면 삽이 나옵니다. 삽기가 나오죠. 이렇게 까끌까끌한 맛도 나고 강질이 나오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붓터럭을 이렇게 내가 이 필관이 니디어 나가는 거죠. 끌고 나가는 거. 이런 걸 순세라고 그러는데, 역순에 따라서 붓이 눕기도 하고 필관이 이렇게 상하로, 세로획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붓이 좌우로 누우면 안 된다는 거죠. 행여 이렇게라도 누우면은 자연히 이 터럭이 이쪽으로 향할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게 편동이 되는 거예요. 편동. 그래서 붓을 똑바로 세워달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정좌방. 요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좌방이라. 정확하게 그 좌측 방향. 여기에 거의 붙어서 이렇게 붓터럭이 타고 내려가면은 요게 편봉이다. 그러니까 가로획은 이렇게 하는 거고, 요게 중편동에 관한 그 설명이고, 세로획은 그을 때 이렇게 한다. 그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측봉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측봉. 이 측봉에 관해서는 옛날 중국의 유명한 서예가 중에서도 그 풍무라고 하는 이는 측봉은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곧 서예를 망치는 것처럼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왜냐? 측봉과 편봉을 같은 걸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해를 한 거죠. 그러나 1번, 2번, 3번이 따로따로입니다. 중봉 따로 있고 편봉 따로 있고 측봉 따로 있어서 여기다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오늘은 주안점이 측봉입니다. 측봉이 과연 무엇이냐?
이 측봉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갑론을박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측봉이 편봉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저도 과거 공부할 때 선생님께도 여쭤보고 뭐 이런 선생님 저런 사람이 여쭤봐도 확실한 답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측봉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책을 찾아보고 연구도 해보고 했는데 근래에 좋은 책도 나오고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정확하게 뒷받침해주는 책이 나왔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측봉에 대해서 한번 좀 길지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측봉입니다. 측봉에 대해서는 많은 서예인들이 그 정확한 답에 대하여 오해를 해서 심지어 측봉을 편봉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측봉이란 붓끝이 필액의 진행 방향과 약 135도, 그러니까 반대 방향에서 본다고 그러면 약 45도 정도의 각을 이루면서 종이와 맞닿은 상태로 긋는 운필 방법입니다. 이는 사실 예서의 잠두연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으로 예서 가로 필액의 처음과 끝, 그러니까 잠두와 연미, 이 변화는 반드시 측봉을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측봉필법은 곧 예서의 발달과 함께 생겨난 것이다. 예서에서 측봉을 사용하게 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시대의 발전에 따라 붓을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고인들은 비단이나 견직물에 글씨를 쓰다가 후에는 종이에 쓰게 되었다. 따라서 서체와 사사 기법도 이러한 도구와 재료의 변화에 따라 같이 변화를 가져왔다. 둥근 전서에서 변하여 글자의 형태가 방형 결구가 형성되면서 원적인 속성이 방적인 속성으로 바뀌어 굴려 방향을 바꿀 때 더 이상 원의 중국만을 사용하지 않고 필봉의 방향을 바꾸어 꺾는 운필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즉 기필시나 수필시 반드시 필봉의 전환을 해줌으로써 이때 필에게 잠두연미, 즉 누에머리와 제비꼬리의 모양이 형성되는 것이다. 만일 예서에서 측봉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잠두연미를 써낼 수 없었을 것이고 아마 각골문이나 금문에서 사용했던 중봉 원필 선만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왔을 것인 바, 서체의 연변과 발전으로 예서에서 잠두연미를 출현시킨 이후로 서예는 전서의 상형문자 쓰기 시대와 달리 구체적으로 사물을 묘사하지 않게 되었다. 중봉과 측봉이라는 이 두 가지 기법은 서예 8,000년, 즉 중국 서예 8,000년의 발달과 함께 하면서 중대한 기법의 전환을 촉진했다. 측봉이 있어야만 선 자체를 풍부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데 이것은 붓으로 종이라는 재질의 글씨를 쓰는 과정에서 서예의 성숙을 이끌어낸 중대한 단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필상에서 각양각색의 필액의 처리는 바로 측봉을 통해서 실현된 것이다. 만약 용필상에서 각골문이나 전서처럼 모든 필액이 가지런한 채로 필봉이 오직 필액의 중앙으로만 운필하는, 즉 만호재력 봉제중행, 만호재력 봉제중행입니다. 이게 만호재력 봉제중행, 이것만 했다면 결코 예서의 잠두연미를 써낼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해서 행서에서의 중봉과 측봉의 병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봉과 측봉은 서예의 용필에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글자를 쓸 때 필봉이 점액의 중심에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교전, 교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전이라는 것은 요 교자입니다. 짤교자. 교전. 교전입니다. 전절을 찍게 전. 즉 교전이라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여 굴려가기, 이런 거로 붓터럭의 진행 방향을 즉 필봉의 방향 전환이죠. 이거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필봉이 중봉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측봉에서의 주요한 방법은 제안. 이 앞서서 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제안, 돈제라고도 그래요. 이거 들제 누를 안, 그러니까 들고 누르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제 일안을 하는 운필의 변화에서 측봉이 나타났고 방절, 각지게 꺾이는 거,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따라서 교전과 제안이라는 이 두 단어가 서예에서의 모든 필법과 그 필법의 절차를 개괄하는 것이다. 끝입니다. 중봉의 가장 심미적 특징은 주경하다는 거죠. 굳세고 튼튼함이고, 측봉의 심미적 특징은 자미, 즉 맵시와 고음이다. 즉 아름답게 지어내어 잘 꾸민다는 의미가 바로 측봉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미가. 그러면은 이걸 읽어 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주 참고 자료는 서예 개론, 서법예술 개론이라고 그러죠. 중국의 유정성 선생이 적고 김병기 교수가 번역을 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거하고 서론 정수, 옛날에 미술문화에서 나온 책이 있거든요. 이런 책들을 참고해서 해답을 얻어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칠판에 그림을 들어갔으니까 마저 이 세 번째 측봉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림을 하나 요렇게 제가 그렸어요. 붓이 요렇게. 그러면은 이게 무슨 설명이냐면은요, 우리가 보통 기필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중봉 잡아서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이렇게 누를 때, 붓을 이렇게 누를 때 이 각도가 발생합니다. 요 지면과 이 붓의 각도. 이거 수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누를 때 이렇게 누른단 말입니다. 눌렀을 때 여기 각도가, 여기에서 여기 지면까지 각도가 약 135도라고 그랬고요. 반대쪽에 있는 요 각도가 45도 정도로 눌러서 이렇게 기울여서 붓을 댔을 때 요 자체가 측봉이라는 거죠. 요게 측봉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기필 부분에서 나갈 때 요렇게 댔을 때 요게 측봉이고, 요걸 가지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교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대서 붓을 세우면서 중봉으로 잡아나가는 거죠. 여기서 중봉으로 잡아서 여기는 어디까지나, 여기로 나갈 때는 중봉으로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중봉으로. 여기는 중봉으로 나가는데 여기서 붓을 댈 때 요게 측봉이라 이겁니다. 측봉. 기필 부분에서 측으로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대로 이 측봉이 나타난 것은 각골문이나 뭐 이런 데서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측봉이 나타난 것은 말씀대로 그때는 각골문이나 종종문은 중봉만 가지고 원필로 썼잖아요. 똑바로 세워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그때는 측봉이라는 말도 없었는데 예서가 발달하면서 어쩌면은 간독도 파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때부터 측봉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느닷없이 측봉이 나타난 거예요. 그냥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요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 큰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 연미 부분, 요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는데 중봉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나타난 게
붓이 이렇게 기울게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가서 확 누르잖아, 여기를. 눌렀을 때, 자, 그러면 요 각도가 지금 45도, 여기서 요 각도가 135도라 그겁니다. 여기서 팍 쪘을 때 여기 방절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가 요 부분이 방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방절이. 각이 이렇게 꺾이는 거. 요런 거를 만들었을 때 여기를 푹 눌렀을 때 이걸 수직으로 눌러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딱 이 각도를 줘고 이게 정확한 각도는 아니고 약 135도, 약 45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스무스하게 눌렀을 때의 요 각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교전을 해야죠. 필봉에 전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여기서 중봉을 잡으면서 요걸 빼서 여기서 이 꼬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나가는 것은 요 거리는 곧 이것도 중봉으로 써야 된다. 여기서 이렇게 밀어놓고서 그대로 밀고 나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편봉이 나와버리죠. 그렇게 쓰는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다르게 쓰려고 그러나요? 그것은 방법을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나 이렇게 해서 여기서 붓을 이렇게 대서 중봉으로 잡아서 이렇게 나가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밀어주고 여기서 다시 또 붓을 세우면서 중봉으로 교전을 해서 이렇게 빼주는 게 맞다. 그런 결과적으로 축봉이 나타난 것은 요 문제를 해결하고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도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꼭 예서만 그렇게 쓰느냐? 아까 설명을 드렸죠. 행서나 해서에서도 축봉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해서의 경우 요 부분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찬가지죠. 예서는 방향이 잠두 방향이 요 방향으로 가지만은 해서에서는 잠두 방향이 이 마제라고 그러죠. 요 기필 부분이 이렇게 각도가 되지만 요건 요것대로 이렇게 해서 붓이 이렇게 됐다가 붓이 세워서 중봉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부분도 바로 축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마무리 짓는 것도 마찬가지죠. 축으로 돼야 이 마무리가 나온다 결론은. 그래서 행서나 해서나 이 축봉이 같이 공동으로 운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봉은 예서의 이 획을 잠두연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서 시대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봉, 편봉, 축봉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쳐 드리겠습니다.